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유난히도 음침한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오래전부터 귀신 들린 집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집은 1920년대에 지어진 후 수많은 소유주를 거쳤으나 모두 기이한 이유로 저택을 떠나곤 했다. 그 저택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자신만만한 젊은 작가 민수였다. 그는 공포소설을 쓰기 위해 영감을 얻고자 이 음산한 장소에 들어섰다. 민수는 이사 첫날부터 저녁 시간에 집 전체를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해가 진 후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에 의지한 채 집 안을 돌아다녔다. 도도한 나무 계단을 밟으며 올라갈 때마다 귓가에 울리는 삐걱거림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나무 문을 발견했다. 문은 오래된 철제 장석으로 잠겨 있었으나 가볍게 손을 대자 뚝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 너머는 다름 아닌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그곳엔 수많은 낡고 먼지 쌓인 고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책장을 빠르게 훑어나갔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들린 고서 하나가 있었다. 표지는 단순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끄는 금방 문양이 되어 있었다. 제목은 잊혀진 이야기였다. 민수가 책을 펼치자마자 촛불이 밝혀진 듯 방 안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는 두려움을 누르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은 옛 마을의 전설을 다루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저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이하게 담겨 있었다. 책 속 이야기에서는 저택의 초기 소유주가 비밀 의식을 치르던 도중 실종되었고 그 가족 역시 하나둘씩 사라졌다고 전했다.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뒤섞인 민수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던 찰나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그 음성에 민수는 급히 뒤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문은 열려 있었고 도서관의 조명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수는 책을 다시 책장에 꽂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손목을 잡아채는 듯한 냉기를 느꼈고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뒤로 넘어가 버렸다. 민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벗어나기까지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머릿속에서 다양한 상상이 뒤엉켰다. 이윽고 계단을 내려오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멈춰세웠다. 저택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멜로디는 그가 결코 듣지 못했던 곡이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민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거실 안쪽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 앞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피아노 뚜껑이 덜컥 닫히면서 방 안에 있던 모든 촛불이 꺼졌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민수는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는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을 쐬며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그 후 민수는 저택을 떠나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후에도 공포소설을 계속 썼지만 그 밤의 경험이 그의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소설들은 그만의 리얼함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민수는 결코 다른 이들에게 그 집을 권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저택은 여전히 인적이 드물었다. 때때로 탐험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그곳을 찾곤 했으나 그 누구도 민수만큼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다. 집은 여전히 예전의 기운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든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려 한다면 민수가 겪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을 맛보게 될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종종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독자들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몇 해 전 나는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다. 건물은 올해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낡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월세가 저렴해서 나 같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다. 하루 종일 밀린 일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생전 처음 홀로 생활하는데 다른 긴장감 때문이었을까?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를 지나 있었다. 막 속에서 뒤척이다가 이러다가는 아침까지 잠 한숨 못
자겠다는 생각에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렇게 한참을 방에서 어슬렁거리다 가창 밖 풍경이 궁금해졌다. 오피스텔의 작은 창을 열어보니 고요한 새벽의 풍경이 펼쳐졌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정막 속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얼핏 귀에 스치는 듯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발견했다. 10층 정도 높이의 직접 붙은 옆 건물의 외벽. 그곳에 무언가 매달려 있었다. 처음에는 빛에 반사된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난감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위치에서 허공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했다. 놀란 마음에 급히 창문을 닫고 속으로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겠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고는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뒤척이다 불현듯 창문 너머에서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흐느낌이 생각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나의 착각을 확인하고자 건물 관리실로 향했다. 관리인 아저씨에게 어젯밤 경험한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젊은 친구,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혹시 피곤해서 착각한 거 아닐까? 관리자의 냉담한 반응에 조금 민망했고 그래, 정말 그랬던 걸로 치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며칠 동안 그 일을 털어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찜찜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이후 다시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재현된 것은 2주 뒤 정확히 같은 시각이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했다.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는 여전히 생생했고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자 그녀가 다시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조명을 비추었다. 그러자 벽 너머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잠시 보이다가 이내 자취를 감췄다. 이번에는 확신이 섰다. 나는 봤다. 정말로 그 여자를 본 것이다. 다시 관리인을 찾아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뒤늦게 흥미가 생긴 듯한 관리인은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 예전 이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고로 한 여자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건물의 공사 때 실수로 곧바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뭔가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별다른 증거 없이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 그저 간혹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긴장할 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원룸에 살고 있다. 밤이 오면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지 않는다. 혹시라도 또다시 그 흐느낌이 들릴까 두려워서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여인은 그곳 어디에선가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의 나는 단지 우연히도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것뿐이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밤이면 고요함이 내려앉는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할머니들조차 그 이야기만큼은 꺼내기를 꺼린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달빛 잔치라는 고대의 공포 전설이다. 모든 일은 몇십 년 전 어느 화창한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의 젊은이들, 철없는 10대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미스터리한 것들에 끌렸다. 그러던 도중 마을 외곽의 오래된 숲속에 버려진 채 방치된 저택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달빛 잔치라는 전설이 시작된 곳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졌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떠오르자 젊은이들은 그 저택을 탐험하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플래시 라이트와 카메라를 챙겨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잔해로 가득한 정원, 우뚝 솟아있는 잿빛 건물,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낡아 삐걱거렸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침침한 내부, 먼지 자욱한 방들, 곳곳에 놓인 낡고 흐릿한 가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다 그들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 피아노는 다른 것들과 달리 먼지가 쌓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건반 위에는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러자 그 순간 피아노 건반에서 갑자기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마치 누군가가 연주하는 것처럼 선율이 이어졌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저택 전체에 귀를 찢는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아무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웃음, 목소리도 불쾌하게 날카로웠다. 겁에 질린 젊은이들은 도망치기 위해 각자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중 한 명이 창문으로 다가갔다. 깨진 유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오려 하자 무엇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쳤지만 점점 더 강하게 어딘가로 끌려갔다. 다른 친구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다. 남겨진 젊은이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다.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방마다 같은 끝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처음 들어섰던 곳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마치 건물 자체가 그들을 잡아두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그 순간,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 저택의 검은 실루엣들이 하나둘 형체를 드러냈다. 올드 패션의 옷을 입은 무도회 손님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이 한데 어울려 흐릿한 형체 속에서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계속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귀에 갖다 대도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고 마침내 한 사람씩 조용히 사라졌다.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그들은 그 장소의 일부분으로 남았다. 추후 몇 년간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몇몇 용감하거나 철없는 이들이 저택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그중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그 저택의 숲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그것은 바로 달빛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금 문을 굳게 닫고 그 끔찍한 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마을의 아이들은 가끔 그 전설을 속삭이며 어두운 눈을 번뜩이기도 한다.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라는 경고를 덧붙이며 이 이야기는 전설로, 때로는 진실로 오늘날도 이어져 내려온다.